그래서 정말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윤성덕이고요. 네, 저는 이제 고대근동학으로 이제 그 히브리 유니언 컬리지라는 어떤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네. 공부는 하고 왔는데 저희 나라에서는 이 과목을 가르치는 학교도 없고, 이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이 클래스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있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메소포타미아의 창조 신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창조 신화 하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세요? 창세기. 네, 창세기. 얘가 마음에 안 드는데. 네. 창세기 같은 게 생각이 나시죠? 창세기 하면은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처음에 이제 기독교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늘과 땅을 만들고, 뭐 동물도 만들고, 뭐 이렇게 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신화는 뭐고 창조 신화란 뭘까? 이렇게 일단 질문을 하면서 제가 시작하고 싶어요. 네. 신화는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뭐 신들이 관련된 이야기이고,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의 기원의 유래를 담은 이야기이고, 인류의 집단 무의식을 반영하는 이야기이고 등등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 자기들의 이제 분석 이론에 따라서 정의하는 바가 다 달라요. 또 창조 신화는 무엇일까? 세상의 처음이 어떤 시기였을까? 네, 세상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네, 이런 것을 이제 설명하는 신화다. 그것이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신들이 아마 이런 걸 시작했을 거고, 신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가 알아보는 것이 창조 신화다, 이렇게 보통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과연 이게 옳은가? 네. 혹은 다른 방식으로 창조 신화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가? 네. 그게 이제 오늘 우리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 먼저 수메르의 창조 신화,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 오시기 전에 혹시 메소포타미아의 역사나 이런 거 배워보신 분 없으시죠? 네. 배우셨어요? 네. 배우신 분 한 두세 분 계신 것 같고, 네. 제가 여러분에게 최대한도로 이제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복잡한 얘기를 지금 다 빼고 시작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여러분 처음 만나는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그 필요한 부분만 설명을 하면서 넘어갈 건데요. 이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문화 같은 거를 그냥 시대별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은 우리가 문화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고대 메소포타미아를 처음 시작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인구 집단을 우리가 수메르라고 불러요. 사실은 슈메르. 네, 우리나라 말로 이제 슈메르 쓰려면 유 발음으로 써야 되겠지만 그냥 관용적으로 수메르라고 써요. 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이 사람들의 언어도 우리가 해독은 했지만 아직 문법적으로 완전히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갑자기 어디로 사라졌는지 몰라요. 네. 그렇지만 이제 그 사람들이 자기네 땅을 슈메르라고 불렀기 때문에 알고 있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없어진 다음에는 아카드어라고, 여러분 아카디언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아카드어를 사용하는 셈족 사람들이 와가지고 같은 지역에 살게 됐어요. 네, 그래서 수메르 사람들의 문화하고 아카드 사람들의 문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일단 오래된 이야기, 그 다음에 약간 그거보다 후대 이야기,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엔릴과 닌릴이에요. 네, 이것도 이제 이상한 이름들이 막 나왔죠. 네, 여기서 이 엔릴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게 다 뜻이 있는데, 엔은 주인이란 말이고 릴은 바람 혹은 공기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엔릴은 무슨 신이겠어요? 네, 바람의 신, 공기의 신이에요. 닌릴에서 이 닌은 이제 레이디거든요, 여주인.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똑같은 릴의 여주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두 분이 무슨 관계일까요? 네, 아주 친한 관계였어요. 네, 그래서 이 두 분 사이에서 태어난 다른 신이라든가 아니면 이 두 분을 통해서 생겨난 이 세상 이야기, 그렇게 이제 창조 신화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한 이야기는 여러분이 받으신 이 유인물에 다 있어요.
저는 이제 비슷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네, 약간 특이한 것만 더 첨가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의 시작은 니브루라고 하는 도시에서 시작했어요. 네, 니브루라는 그냥 도시 이름이에요. 거기에 강가가 있었고 배가 드나들었고 수로로 물을 끌어들여서 농사를 짓는 곳이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지금 보시는 거는요, 약간 칼라로 이제 그 색깔을 칠해놨지만은 실제로 발견된 니브루의 지도예요. 이 진흙으로 만든 토판에다가 이렇게 그려놓고, 네, 보시면 여기 조그만 글씨로 이렇게 써 있는데, 그래가지고 여기는 뭐고 여기는 뭐고 하는 그 옛날 지도가 진짜 발견된 곳이고요. 이게 니브루의 지도예요.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도시 옆에 강이 흐르고 있죠. 네, 그래서 니브루가 이제 굉장히 초기에 이제 발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렇게 강가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네, 강가에 있는 게 왜 중요할까요? 네, 농사도 지을 수 있고 이 운송 같은 것도 네, 쉽게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조건이죠. 거기에 엔닐과 닌닐이 살고 있었어요. 아직 둘이 못 만난 상태예요. 네, 그런데 이 젊은 처녀 닌닐의 어머니는 그 강가에 가서 절대로 멱을 감지 말라고 그 딸을 말렸어요. 네, 왜냐하면 그 강의 주인 엔닐이 너를 보는 날에는 당장 닌닐의 몸에 씨를 뿌리고 떠나버리기 때문이다. 네, 그렇게 말했어요. 사실은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은 이 어머니가 한 말을 이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 강은 굉장히 거룩하고 그 다음에 그 강의 주인 엔닐이라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은 눈이 굉장히 밝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룩한 건 뭘까요? 거룩하다가 여러분 만약에 거룩하다는 말을 정의를 하면 어떻게 정의를 하시겠어요? 네, 거룩한 거는 구별된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는 이 세상에 울타리가 있다면 이 울타리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이상한 네, 우리가 이제 범접할 수 없는 네, 그런 게 이제 거룩한 거예요. 그만큼 이제 그 강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고 그 강의 주인이 엔닐인데 네, 엔닐이 눈이 굉장히 밝대요. 이 밝은 눈으로 이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 네, 당장 달려 들어가지고 이제 유혹을 하는 그런 남자로 지금 묘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씨를 뿌리고 도망갈 테니까 절대로 이제 강에 가지 마라 이렇게 엄마가 얘기해 줬어요. 그럼 딸이 그 말을 들었을까요? 네, 그 말 들었으면 이런 신화가 안 생겼겠죠. 네, 그래서 말을 안 듣고 강가에 가서 놀러 나갔어요. 놀러 나갔다가 엔닐이 그 눈이 밝은 엔닐이 닌닐을 딱 보자마자 가서 네, 또 청혼을 했겠죠. 이렇게 막 유혹을 하면서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만 닌닐은 이미 어머니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 청혼을 거절했어요. 그림을 좀 준비했습니다. 네, 엔닐이 있었고 닌닐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엔닐이 닌닐을 막 유혹을 하고 있죠. 근데 처음에는 닌닐이 거절을 했는데 엔닐이 돌아가 가지고 어떻게 저 여자를 꼬실까 하고 자기 친구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썼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이 부분이 깨졌어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꼬셨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네. 근데 결론은 꼬셨어요. 어떻게 해서 꼬시는데 성공을 해가지고 강둑에서 사랑을 나누게 됐어요. 그 다음에 그 엔닐의 그 씨가 닌닐에게 임신이 돼서 그 임신한 그 아이는 나중에 수엔 아심바바르라고 하는 그런 이 신이에요. 네, 수엔이라고 하는 신은 달의 신이에요. 네, 그래서 달의 신을 임신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 일을 벌이고 나니까 다른 신들이 찾아와가지고 엔닐한테 너는 지금 제의적으로 부정해졌기 때문에 니브루에 계속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처음에 아까 강은 어떤 존재라고 했죠? 강은 거룩한 존재잖아요. 그리고 엔닐은 그 강의 주인이었는데 이런 행위를 함으로 해서 부정을 해대졌대요. 네, 그래서 더 이상 엔닐이 이 니브루에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래서 이 니브루를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 어머니가 말한 그대로 이렇게 이제 임신만 시켜놓고 남자가 이제 떠나가는 네,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닌닐이 어떻게 했을까요? 따라갔어요. 이 남편을
네, 나 혼자 애를 어떻게 길러? 그리고 이제 남편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길을 가다가, 이게 이제 첫 번째 애죠, 스웬. 네. 길을 가다가 이 앤닐이 어떤 성에 도착하게 됐어요. 이 성은 어떤 성인지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성이 있고 성문이 있고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문지기를 만나서 앤닐은 뭐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데, 내가 지금 여기 도착한 이후에 다른 여자가 나를 따라올 텐데 절대로 나를 봤다는 얘기를 하지 말아라. 네, 이렇게 이제 그 부탁을 해요. 그래서 문지기가 알았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이야기가 지금 진행하다 보면은 그 문지기가 닌니를 만나는 게 아니고, 나중에는 그 앤닐이 자기의 모습을 변화를 시켜가지고 앤닐이 문지기로 변해가지고 자기를 따라온 자기의 부인 닌니를 만나게 돼요. 네. 만나서 무슨 일을 했을까요? 왜 남의 몸에 들어가가지고? 오히려 그 닌닐이 와가지고 나의 남편 앤닐을 찾고 있는데 앤닐을 봤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자기는 절대로 그 앤닐을 본 일이 없다고 이렇게 부정을 해요. 처음에 부탁을 받은 대로. 그렇지만 닌닐이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제발 그러지 말고 나한테 앤닐이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고 막 통사정을 하고 막 그래요. 그래도 이 사람은 절대로 이제 알려줄 수가 없죠. 이게 자기 본인이 앤닐이니까. 네, 그걸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뭘 하냐면 닌닐을 유혹하기 시작해요. 네, 처음에 그 강가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 앤닐을 유혹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당신같이 아름다운 여자하고 밤을 보내고 싶다고. 네, 정확한 그 표현을 말씀드리면, 네, 내 주인의 씨, 이거는 이제 앤닐의 씨를 말하는 거죠. 내 주인의 씨는 하늘로 올라가라지요. 내 씨가 대신에 아래로 내려갈 테니 이제 내 주인의 씨 대신에 내 씨가 당신에게 내려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닌니를 유혹을 해요. 네, 이렇게 유혹하면 여자들이 말을 들을까요? 네. 우리 지금 생각으로는 이제 전혀 소용이 없을 것 같은데, 네, 닌닐은 이야기를 듣고 넘어갔어요. 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넘어가가지고, 그 문지기로 변한 앤닐하고 닌닐이 또 사랑을 하게 되고, 네, 사랑하는 결과로 또 다시 이제 임신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생긴 것은 네르갈이라고 하는, 어떤 신인가 하면 이 사람은 약간 이 신은 성격이 이제 역사에 따라서 조금 변하는데, 약간 용사 같은, 용감한 용사와 같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신이고, 나중에 가면은 저승세계의 신이 되기도 하고 뭐 그런 신이에요. 자, 그게 이제 두 번째예요. 근데 앤닐은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또 길을 떠나요. 또 길을 떠나가지고 요번에는 이트쿠라라고 하는 강에 도착하게 돼요. 네. 그래서 그 강에 도착했더니 그 강을 지키는 사람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강을 지키는 사람한테 조금 전에 했던 거와 또 마찬가지로 내가 여기 와 있는 것을 절대로 닌닐에게 얘기하지 말라고 부탁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또 본인이 그 강을 지키는 사람으로 변해갖고 닌닐을 또 만나요. 네. 그래서 닌닐을 만나서 또 어떻게 됐을까요? 네,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네, 닌닐이 내 남편이 어디 있냐고 또 물어보고 자기는 모른다고 하고, 그래 놓고는 대신 또 꼬셔요. 네, 유혹하는 말은 아까랑 똑같아요. 네, 똑같은 말로 유혹을 해서 닌닐이 또 이제 그 유혹에 넘어가요. 그래서 사랑을 나누고, 요번엔 누가 생겼냐 하면, 네, 닌아수라고 하는, 네, 이상하게 생겼죠? 네, 닌아수라고 하는 그 왕의 씨를 베게 되는데, 이 사람은 농지를 관리하는 신이에요. 네, 다시 말하면 농지의 신인 거죠.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길을 떠났는데, 요번에는 이 이트쿠라 강 건네주는 벳사궁을 만나게 돼요. 벳사궁 이름은 실루이기고, 네, 역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네, 똑같이 닌닐이 따라오고 또 유혹하고 그래가지고 또 사랑을 나누고, 네, 그래서 요번에는 엔빌룰루라고 하는, 네, 신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수로 감시인이에요. 네, 수로가 뭘까요? 수로가 왜 중요할까요? 네, 중학교 때 혹시 세계사 시간에 안 배우셨어요? 네, 우리나라처럼 여기는 이렇게 비만 가지고는 절대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에요. 네, 이라크 여러분 요즘에 뉴스 같은 데 보면은 황량하잖아요.
네, 몇천 년 전에는 그거보다는 조금 날씨가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비만 가지고는 농사를 지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까 이 니브루처럼 이 강가 옆에다가 이제 거주지를 만들고 강에서부터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 물을 가지고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로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굉장히 기본적인 어떤 그런 시설이에요. 네, 이런 기본적인 시설을 혼자 만들 수 있나요? 네, 혼자 절대로 못 만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공동체가 생기고, 마을이 생기고, 도시가 생기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엔닐과 닌닐 사이에 이상한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 이런 신들이 많이 생겼어요. 네, 신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 뭐, 물론, 약간 폭력적인 신도 있긴 하지만, 네, 달의 신이 왜 중요할까요? 네, 고대인들에게 달은 항상 이렇게 모습을 변화하면서 네, 계절의 변화를 가져오고 이런 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농사에 굉장히 중요한 네, 그런 신이고 뭐 이 수로의 신, 농지의 신 이런 거는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 네, 다 농사와 관련이 있는 그런 신들이에요. 네. 자, 이 이야기는 세상에 다른 인간들이 없었을 적에 네, 다른 신들도 없었을 적에 처음에 신들이 이렇게 생긴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신들이 태어난 과정에 나타난 당시 생활상이 보이지 않아요? 네. 그 생활상은 첫 번째 이제 엔닐과 닌닐 사이의 어떤 그런 남녀 관계로 처음에 나타날지는 모르겠어요. 네. 남녀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요? 남녀 관계 중에 가장 중요하게 지금 부각되는 거 뭔가요? 로맨스인가요? 네. 남녀 관계에 의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네? 네. 뭔가를 이제 계속 생산해내는, 새로운 생명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창조신화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 사람, 엔닐과 닌닐이 만나서 무슨 다른 일을 했다거나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두 신 사이에서 이 여러 다른 신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고 생명이 이제 계속 지속되고 네, 생명이 더 많이 불어나고 네,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이제 가장 먼저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새로 생긴 신들은 다 뭐랑 관련이 있어요? 네, 다 농사랑 관련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엔닐과 닌닐 이야기를 만든 이 신화를 만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뭐였을까요? 네, 농사인 거죠. 네, 지금 나한테 지금 굉장히 제일 필요한 게 무엇이냐 이게 막 생각을 해가지고 네, 농사 지을 때 바람을 불게 해주고 계절을 바뀌게 해주고 농지나 수로를 관리해주는 네, 그런 신들이 있었다고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의 생활상이 이제 잘 드러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성문이 있고 문지기가 있는 도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제가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이미 어느 정도 그 이 인간들의 사회가 그냥 모여서 이제 부락 위주로 네, 이렇게 사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이미 이제 약간 사람들이 모이는 거주지의 규모가 커지고 네, 성문이 있고 이제 거기 성벽이 있고 문지기가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어느 정도 사회도 분화가 되어지고 있고 계급도 나눠져 있고 각각이 맡은 일이 나눠져 있는 발전된 어떤 문화 상태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신화가 지금 보기에는 그냥 막 남자가 여자가 만나가지고 막 그냥 애 낳고 뭐 그러는 어떤 원시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배경을 보게 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굉장히 이제 문명이 발달한 단계에서 이 신화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이 이야기를 듣고 창조 신화는 뭐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까요? 네. 생각해 보세요. 네. 네. 다음 엔닐과 수드라고 하는 네, 이야기입니다. 자, 엔닐과 수드. 남자 이름은 똑같죠? 엔닐. 네. 근데 여자 이름은 바뀌었네요. 수드가 됐네요. 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수드 여신은 자라면서 누구나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게 되었으며 그녀는 마치 아름다운 문매를 지닌 암소와 같았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가. 네. 지금 여러분, 여기 젊은 남자분들도 계신데, 길거리에 가다가 젊은 여자를 만났어. 당신은 암소 같아요.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여기서도 그 아름다움의 기준 같은 게 옛날 사람이랑 이제 현대 사람이랑 굉장히 많이 이제 변한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암소가 아름답다고 생각한 이유는 뭘까요? 네. 조금 전에 여러분이 보셨던 그런 이야기와 비슷하게 암소는 굉장히 이제 농사에 중요한 그런 동물이기도 하고 또 암소는 새끼를 낳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스로보다 암소가 아름다운 이유는 재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현실적인 그런 묘사였었던 것 같기도 해요. 자, 이때 앤닐은 수메르 온 지역을 떠돌면서 아내를 구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그 사람이 어디에 왔냐면 에레시라고 하는 곳에 왔어요. 네, 에레시. 아까는 니브르라고 했는데 지금 그 도시가 달라졌어요, 그죠? 네, 지금은 에레시에 왔어요. 거기에서 수드를 보고는 첫눈에 반했어요. 네, 그래서 앤닐은 그녀의 아름다움을 칭송하고 내가 여왕처럼 대접해주겠다고 말하면서 계속 다가가고 이렇게 청혼을 하고 사랑을 구했어요. 근데 요번에도 수드가 어떻게 했어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집에 들어가 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실망을 하고 앤닐이 자기 집으로 돌아왔어요. 자기가 이제 아내가 될 사람을 찾아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정말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가 자기 얘기를 들어주지도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또 자기의 부관, 자기 친구 누스카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막 상의를 하다가 결국은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냐면은 자기 누스카가 여러 이제 아주 큰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그 여자의 어머니를 찾아가서 청혼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이 니사바가 이제 이 사명을 받들고 그 에레시를 향했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뭘 얘기했냐면 자신은 귀하신 주 안샤르의 후손이다. 두 번째, 딸을 주신다면 자신과 함께 왕자에 앉아서 살 수 있다. 아눈나 신들과 함께 운명을 결정하는 특권을 누리면서 검은 머리 사람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메시지 4가지를 정했어요. 첫 번째, 안샤르의 후손이다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안샤르는 오늘 처음 들어보셨지만 사실은 그 나중에 이제 바벨의 판테온을 보게 되면은 안샤르는 상당히 이제 그 계급이 높은 이 조상 신들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앤닐이 자기가 안샤르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는 마치 우리나라에서 무슨 내가 왕족 무슨 뭐 이씨 가문의 몇 대 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왕자에 앉아서 살 수 있대요. 이 앤닐은 나중에 수메르에서 신들의 왕으로 이제 등극하는 그런 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드가 와가지고 앤닐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역시 이제 여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약속을 하고 운명을 결정하는 특권, 이건 뭔 말이냐면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인간이나 신이나 태어나면서 그 자기가 어떻게 살지 운명을 결정을 받아서 이렇게 태어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모든 자기의 어떤 인생에 무슨 결정을 내릴지 다 정해진다는 건 아니고 대부분 뭐냐 하면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을지 그거를 이제 운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운명에 따라서 죽을 날이 되면은 이제 지하 세계로 내려가고 이렇게 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운명을 결정하는 특권을 이 수드에게 주겠대요. 그 다음에 검은 머리 가진 사람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검은 머리 가진 사람, 이것은 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일반 인간을 가리키는 그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우리나라 말에도 이제 머리 검은 짐승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나쁜 의미로 사용되지만, 이 메소포타미아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표현이에요. 사람이 검은 머리를 가진 자예요. 자,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그 다음에 보석을 직창금으로 들고 이제 누스카가 떠났어요. 그래서 누스카가 가서 이렇게 지창금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정말 정식으로 이렇게 청혼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여줬더니만 그 수드의 엄마가 어떻게 됐을까요? 매우 매우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흔쾌히 청혼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제 누스카가 이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누스카가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엔닐에게 와서 보고를 했겠죠. 네, 그래서 엔닐도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우리가 이제 결혼하러 갈 때 더 많은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가야 되겠다. 네, 이렇게 해서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에서 뭔가 이제 그 특산품들을 가져오라 그래요. 뭘 갖고 왔느냐? 상과들에 사는 온갖 짐승과 가축들, 치즈, 유제품, 꿀, 알 등의 음식과 대추, 무화과와 석류, 온갖 과일, 견과류, 그 다음에 수정과 금과 은 등 귀금속들을 에레시로 먼저 보냈어요. 그래서 이런 결혼 예물을 들고 가는 그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마치 먼지가 일어가지고 마치 그 비구름이 몰려오는 것처럼 하늘이 검은색이 됐대요. 네, 하늘이 껌껌해졌대요. 네, 이거 굉장히 이제 많이 나오는 과장된 이런 표현. 네, 그 메소포타미아 신화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엔닐의 장모 니사바는 딸을 잡고 이제 좋은 이 조언을 해주고 그 다음에 언제나 엔닐이 사랑받는 아내가 돼서 오랫동안 많은 자식을 낳을 거다. 항상 부와 기쁨이 끊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는 결혼 생활을 하라. 네, 이렇게 복을 빌어줬어요. 그래서 엔닐은 수들 자기 아내로 맞아서 왕좌에 앉히고 네,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 이 말이 중요하죠. 그녀가 자기 집의 여주인이 되고 수메르의 생명의 근원이 되고 모든 곡식을 자라게 하는 닌닐이 될 것이라고 이름을 바꿔줬어요. 네. 그래서 지금 엔닐이 다른 여자를 만난 게 아니고 네, 사실은 닌닐의 원래 처녀적 이름이 스두였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닌닐이 된 거죠, 여기에서. 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같은 주인공 두 명이 나온 거예요. 네. 여기서 근데 뭘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첫 번째 읽은 이야기하고 이 이야기는 굉장히 달라요. 그죠? 지리적인 그 배경도 완전히 다르고 내용도 완전히 달라요. 근데 주인공은 똑같아요. 어떻게 된 걸까요? 네, 이게 이제 일관적으로 어떤 한 사람이 이 이야기들을 전부 다 이렇게 창작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고대 사람들은 우리처럼 어떤 교통이나 무슨 이런 통신 기술이나 이런 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정해진 이 제한된 어떤 그런 지역 안에서만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화도 요 도시에서 발생한 거, 그 다음에 요쪽에서 발생한 거, 이런 게 이제 굉장히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같은 신을 섬길지 몰라도, 거기에 서로 다른, 조금씩 이렇게 다른 신화를 이제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네. 네. 여기쯤에서 해야 될까봐. 자, 여기서 우리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일단은 홀례와 관련된 관습들을 배울 수 있어요. 네, 아까 그 첫 번째 이야기에는 홀례에 관련된 관습 이런 거 없었어요, 그죠? 막 그냥 유혹해가지고 애를 가지고 계속 이런 식이 되었었는데, 요번에는 그렇지 않죠? 요번에는 정식으로 무슨 지참금을 보내고 결혼 허락을 받고 그 다음에 결혼 선물을 챙겨가지고 다시 또 그쪽으로 가고 이런 어떤 그 당시에 잘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겠죠. 네, 일반인들은 아마 그렇게까지 못했을 텐데, 네, 굉장히 이제 어떤 지위가 있고 이제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결혼을 했는지, 네, 그 관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생활 관련된 관습을 볼 수가 있고요. 경제생활, 당시의 경제생활 뭘 볼 수 있나요? 네, 아까 엔닐이 보낸 그 결혼 예물, 그거를 보시면 처음에는 짐승, 가축, 치즈, 유제품, 꿀, 알 이런 식으로 거의 유목 생활에 관련된 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열매가 나왔는데 대추, 무화과, 석류, 과일, 견과류 이렇게 나왔어요. 네, 여기 뭐가 없어요? 네, 곡식이 없어요. 네, 제일 먼저 곡식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곡식이 없어요. 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대추, 무화과, 석류 이런 식으로 나오지 사과 있어요? 네, 배도 없고 딸기도 없고 그죠?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고 지방에서 기를 수 있는
어떤 게 있는지, 어떤 좋은 작물들이 있는지, 뭐 이런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고요. 곡식이 없는 거는 약간 좀 충격적이긴 한데, 원래 메소포타미아가 곡식이 많이 나는 곳은 못 돼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사 짓거나 뭐 이런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곡식이 그렇게 많이 나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재미있는 거는 수정과 금과 은 뭐 이런 거예요. 네. 그거는 왜 재밌냐면, 사실은 이 남부 이라크 지방, 지금 여기 나온 니브르나 뭐 LAC가 있었던 이런 지방은 지하 자원이 사실은 거의 없는 그런 지방이에요. 네. 여러분 이 메소포타미아 지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남부 이라크 지방은 이렇게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이 내려와서 만나갖고 바다로 내려가는 늪지대, 네, 늪지대 너머에 약간 농토, 네, 이렇게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산도 없고 그래서 이런 귀금속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럼 얘네들은 다 어디서 왔을까요? 다 수입한 거죠. 네, 자기네 땅에서는 안 나니까. 네. 그렇다면 이걸 한 단계 더 나가서 뭘 생각할 수 있나요? 무역을 하던 사람들이구나. 네. 이 이야기를 만든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제 무역을, 네, 이런 자연 자원이 나오는 곳하고, 네, 이렇게 어떤 뭔가 이제 팔고 사면서 무역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정도까지 발전했었구나. 네, 거기까지 짐작을 할 수 있어요. 제가 빼먹은 이제 인트로덕션에 들어갔었어야 할 말인데,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는 말이 왜 나오냐면, 사실은 그 옆이 상대적으로 더 나쁘기 때문이에요. 네, 이렇게 초승달 지역이 있으면요. 네. 네, 비옥한 초승달 지대는 만약에 좀 넓게 그리면 이집트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뭐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일로 그려야 되나? 네,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네, 여기에 이 부분은 뭘까요? 네, 사막이에요. 아라비아 사막? 사하라 사막? 사하라는 아프리카인가? 네, 네. 여기는 사막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도저히 아무도 이제 이런 일반 거주 지역이 될 수 없는 곳이고, 네. 이쪽은 뭐가 있냐 하면 자그로스 산맥이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산맥이 있어요. 네. 우리가 이제 계속 여러분이 오시게 되면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네. 이쪽도 넘어가면 이제 산이 있고 여기도 뭐 산들이 있고 이렇게 돼가지고 산은 굉장히 이제 험하고 우리나라처럼 산에 이제 나무가 많고 이제 이런 산들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굉장히 험준하고 이 메소포타미아에 사는 사람들은 이 산에 있는 것들을 이제 다 오랑캐라고 생각하고 이제 다 그런 분위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비하면 여기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네, 사람이 거주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네, 비옥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말 자체가 이제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만든 말이 아니고, 이건 이제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뭐, 정확하게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리스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외부인들이 와서 보고, 네, 만든 이름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옥하다는 말 자체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그만큼 비옥하다?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나 이제 사람들이 문명을 이루고 거기에서 이제 공동체를 이루고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한, 네, 그런 자원이 있다는 그 정도죠. 네. 곡식이 여기 빠진 거는 약간 좀 특이하긴 해요. 이게 수로를 끌어들이고 이런 거는 원래 곡식을 기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